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그 미래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본 기억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자친구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그냥 여행 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주변에서 말린 거예요. 가면 너 죽는다, 뭐 체포된다. 저도 솔직히 걱정됐는데 러시아 일반인들이 그냥 한국 오면은 한국에서 저 거의 상급 외모를 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동해안 여객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스토리가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에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FC 상담해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하고 밥을 먹다가 어떻게 썸을 타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저는 만나보니까 결혼하면 내가 피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명절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지내잖아요. 근데 전 와이프가 제 고향까지 내려와가지고 저 친척들이 다 모인 데서 나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저도 여자가 그렇게 대범하게 내려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여자랑 다시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또 매몰차게 그냥 보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대전인데 대전까지 내려왔으니까 제가 좀 운전해서 서울까지 데려다 주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2시간 동안. 그 여자는 계속 울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 막 얘기를 하다가 여성이 울고 계속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순간. 그래서 알았다, 내가 다시 한번 만나자고 허락하다가 그날 밤이죠. 그날 밤 이제 역사를 치렀는데, 제가 항상 고무장갑을 항상 착용했는데 그날따라 고무장갑이 떨어져서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고무장갑을 이제 사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는 와이프죠. 저는 와이프가 필요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새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장인 장모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애를 좀 약간 낙태하고 아직 너무 나이가 젊으니까 서로 더 인생을 살아보고 결정해라 이런 마인드였고, 그쪽 이제 여성 집안은 낳자, 결혼해라 그렇게 하다가 막 파혼 고민도 있었고 엄청 하다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여성들이 분명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살다 보면 자꾸 변해가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나보다 조금 더 화류계 쪽에 진출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보다 높은 수준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오염돼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참다 이제 아이들이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아이들이 아빠 없이 크면은 좀 주눅이 드니까 저도 그거를 많이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엄마랑은 따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 허락을 받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당연히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 제가 두 딸을 양육하고 있고, 제가 이혼한 시기가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거의 한 10년 못 채우고 9년 차에 이혼을 해서 37쯤에 이제 다시 돌싱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년간은 이제 아이들만 육아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또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전 와이프도 뭐 열심히 살았지만 9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도 정말 내가 사랑해서 행복해서 결혼 생활 이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회사집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간 거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그 미래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본 기억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지내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위치는 어차피 한 번 이혼해서 두 딸이 있어서 내가 국내 혼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거나 제가 정말 외모적으로 뛰어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저한테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2021년 그때부터 갑자기 국제 커플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돼서 각종 나라 여성 아내들을 보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한 시기가 아마 2022년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혼 후의 지옥이다. 아니요. 이혼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한테 온전히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양육비죠. 그 양육비가 자기 소득에 따라 정해져서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득이 좀 높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쪽으로 갔다고 치면은 계속 매달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또 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이제 같이 가족이라는 단체에서 생활하다가 나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은 괴리감이 와요.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이제 현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대였어요. 저는 이제 딸이 2명 있고, 전 와이프도 여자 있고, 여자가 3명이잖아요. 여자 3명을 제가 항상 등에 젊어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와이프도 제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계속 했죠. 저도 더 사랑해주고,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그에 맞는 저한테 응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계속 가면 갈수록 마음의 외로움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는 딱 이혼했을 때 한 2개월 정도 힘들었고, 왜냐면 2개월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었는데 떨어져 지내니까 아이들이 마음 상태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좀 아팠고, 2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저는 더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행복하고 다시 내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편인 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여자아이만 둘이잖아요. 네네네. 저도 여자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네. 케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워낙 좀 긍정적이고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딸들한테 그냥 아빠 같은 느낌이 아니고, 때로는 친구처럼 장난 많이 치고, 또 혼낼 때는 또 아빠다운 이제 근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딸들이 잘못해주고 혼낼 때 되면은 혼내는 게 아니고 마음을 건드립니다. 화법으로. 아빠가 네가 이렇게 해서 너무 속상해서 아빠가 지금 너무 우울하다. 아빠 불쌍하지 않니?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맨날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오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는데 니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아빠가 점점 살기 싫어지지 않을까? 하다 보면 딸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울어요.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도 점점 더 열리게 되고,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아이들을 혼내면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회원들하고 상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공유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열려요. 제가 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열리면 제가 그냥 가볍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딸이 됐든 어린이 됐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키우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머리 묶어주는 거. 그런 거는 저도 못하는데 딸들이 알아서 하게끔 유도를 시켜요. 매번 묶어주라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렵죠. 국제결혼 관련돼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결혼 이제 2022년쯤에 마음을 먹으셨다 그랬죠.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막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가지고 이제 대전 이 업체에 좀 메이저급 국제결혼 업체들이 좀 있어요. 베트남이 됐든 우즈벡이 됐든 있어가지고 처음에 상담을 이제 받았어요. 보니까 이제 뭐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상의해 주는 게 아니고 매니저급들이 와서 이제 상의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던 직업이라서 그런지 저도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읽혀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게, 이 사람들은 내 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와서 가입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게 더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저도 그쪽 결혼업체 그 후기를 살짝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어차피 나도 이제 그동안 열심히 고생했고 부모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잠깐 부모한테 맡겨놓고 내가 스스로 좀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여자친구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그냥 여행 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러시아 이렇게 4군데를 목적을 잡고 이제 갔는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은 제 생각보다 여성들이 좀 문란한 여성들이 좀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아, 이건 또 좀 힘들겠다. 왜냐면은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말 그대로, 타슈켄트라든지 이렇게 수도권 가면은 여성들이 좀 꾸미는 걸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하노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시골이 아니고 이상은 대부분 여성들이 자기 치장을 하고, 자기가 치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좋은 남자, 자기한테 원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또 외모적으로, 베트남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 시대의 나이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기 시골에 살아서 노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후에 결혼할 수 있는 게 베트남 뭐 이런 거여가지고 저도 그런 게 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할 거 그냥 일본하고 러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2020년대에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주변에서 말린 거예요. 가면 너 죽는다, 뭐 체포된다. 저도 솔직히 걱정됐는데 그 러시아 여행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도 위험하다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을 하지 러시아 안의 그 분위기는 일반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다. 그래서 막상 이제 넘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가 직항이 없어서 동해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서 한 45일간 이제 돌아다니면서 러시아 여성들하고 말도 걸고 헌팅도 해보고 하면서 봤는데 좀 신세계였어요. 너한테는 좀 큰 충격이 왔었어요. 왜냐면 한국 여성들의 그 문화를 겪다가 러시아 여성 문화를 겪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가장 제가 좋았던 부분은 우선 외모적으로 한국에도 당연히 이쁜 여성들이 있지만 러시아 일반인들이 그냥 한국 오면은 한국에서 저 거의 상급 외모를 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러시아 여성들한테 말을 거니까 옛날 저희 이제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같이 순수하고 수줍음이 많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러시아에 꽂혀서 아, 러시아 여성과 이제 결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 작은 도시들을 조금씩 여행하게 돼요.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많은 한국인도 그동안 와서 여행을 했었고 많은 뭐 외국인들도 와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여성들도 조금 눈이 높아요. 치장도 하고 좀 세련돼 보이고 센 언니 캐리라고 해야 되냐? 그런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시골급 거의 저기 군 단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성들이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화려하지도 않은데 이쁨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여자들이 화장 안 해도 이쁜 여성들은 그냥 봐도 이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걸어 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뭐 때묻지 않는 그런 깨끗함이 있어서 저는 이제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내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내 와이프를 미래 와이프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성을 만나다가 지금의 와이프죠. 지금의 이제 러시아 여성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아르톰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제가 한국에 최초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결혼을 마치고 내년이 아니구나 다음 달에 올해 이제 비자를 이미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제가 또 국제 결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걸 이제 봤는데 국제 커플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남성들도 분명 나쁜 남성들도 분명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보통적으로 한국 남성들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 마음 씀씀이라든지 행동력이 제가 보기에 상위 클래스라고 거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한국 남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선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돈을 벌면 내 와이프가 덜 힘들겠지 하면서 자기의 그 에너지 100%라고 하면 200%, 300%를 어떻게든 쏟아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이 아내의 분들이 그 남자분들이 그렇게 힘을 내주면은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마음을 보여주면 당연히 남자가 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너대로 열심히 살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게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여가지고 그걸 지켜보던 주변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국제 결혼을 지금 많이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